아침 공기는 차갑고 투명합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새벽빛이 방 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깨울 때 나의 하루는 가장 조심스러운 탐색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봅니다. 소리가 나는지, 둔탁한 통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 짧은 확인의 시간은 이제 나에게 아침 기도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소리가 좀 덜하네. 혼잣말을 남기고 침대 끝에 걸터 앉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나는 잠시 멈춰서서 몸의 중심을 찾습니다. 아직 걸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의 걸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얇은 경계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고 주방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의 엔진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굳어있던 관절에 온기가 돌고 근육이 제 역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대여섯 걸음조차 이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한 발을 떼고 지탱하고 다시 다음 발을 내딛는 일, 당연했던 움직임들이 이제는 매 순간 집중을 요구합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하는 아파트 계단 앞에서도 나는 다시 숨을 고릅니다. 못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경쾌하게 지면을 차고 내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 무릎이 먼저 알려줄 뿐입니다. 차가운 난간을 가볍게 쥐고 한 계단에 두 발을 모아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기 위한 가장 신중한 첫걸음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삶의 기준이 이 작은 무릎 관절 하나로 옮겨간 것이. 예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이제 어디로 갈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일어날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허벅지를 짚을지, 식탁 모서리를 잡을지, 어느 쪽이 무릎에 부담이 덜 갈지. 외출 준비를 할 때도 날씨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몇 층인지, 입구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약속의 즐거움보다 동선의 안정이 먼저 머릿속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조심은 어느새 내 삶의 가장 충직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려도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버스가 문을 닫으려 해도 손을 흔들며 달려가지 않습니다. 서두름을 내려놓은 자리에는 낙상이라는 단어가 남겼던 서늘한 공포가 앉아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두를 수 없는 몸을 하루하루 인정해가는 과정. 그 시간들이 내가 알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산을 포기했고, 운동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머릿속으로 오늘의 지도를 그립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중간에 쉬어야 할 지점은 어디인지. 마트에 갈 때도 가장 빠른 길보다는 벤치가 있는 길을 택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편에 앉을 곳이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걷기 전에 앉을 자리를 먼저 찾는 삶.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생존 설계입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이제 내 산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벌써 다 왔어? 라고 묻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여기까지 잘 왔어 라고 말합니다.
계산된 휴식은 나를 멈추게 하는 정지가 아니라 내일을 다시 걷게 하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가장 아픈 순간은 통증이 심해질 때가 아닙니다. 함께 걷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앞서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내 안의 고독은 커집니다. 뒤를 돌아보며 손짓하는 목소리. 예전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의 흐름에서 한 발 물러나 발걸음의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미세한 거리감 앞에서 나는 쫓아가는 사람보다 먼저 멈추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 난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 그들의 속도에 맞추려 무리하면 돌아오는 길엔 통증과 후회만 남는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도에서 내려오는 일은 외롭지만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빠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길 위에 남았을 때 뜻밖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강박이 사라진 자리에 나와 내 무릎 그리고 풍경만 남았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걸 이제야 배웠어.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들이 시속 4km로 사는 삶이라면 나는 시속 2km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의 잡초, 담장 너머 장미의 향기, 앞질러간 사람들이 놓친 조용한 바람의 움직임, 속도를 내려놓는 순간 통증은 적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를 바꿔서 걷고 있을 뿐입니다. 연골은 닳아 없어졌을지 몰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까지 닳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 무릎이 먼저 날씨를 알려주고 계단 앞에서는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도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까요. 거실에서 안방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까지 그 모든 거리는 나에게 있어 포기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경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속도로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느냐의 기록이라는 것을 오늘도 나는 운동화 끈을 고쳐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느리지만 분명히 한 발자국 나아가며 내게 허락된 이 소중한 길을 그 누구의 속도도 아닌 나만의 속도로 오늘도 묵묵히 기록합니다. 오늘 저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